위대한 예술 작품을 딱 마주했을 때, 와, 대체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감탄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칼 융의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천재성의 비밀, 그 원천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따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위대한 예술을 이해하겠다면서 그 예술가의 사생활을 막 파고드는 거죠. 마치 그 작품이 그냥 예술가가 겪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의 증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로이트적인 관점이죠. 이 접근법은 예술이라는 이 거대한 걸 창작자 개인의 심리,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나 억압된 욕망, 이런 작은 상자 안에 가둬버리려는 시도인 거예요. 융은 바로 이런 걸 환원주의적 방법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의사가 엄청 복잡한 우리 몸을 그냥 세균 하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위대한 예술 작품을 단지 개인의 심리 문제, 단 이걸로 축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융은 이런 접근법이 결국 예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요, 결국 시인은 그저 하나의 임상 사례가 되고 정신병리학의 기이한 수집품 목록에 추가될 뿐이라는 거죠. 예술의 생명력을 그냥 완전히 싹둑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융이 보기에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예술을 개인의 신경증처럼 다루는 건요, 뭐랄까, 바다를 컵에 담으려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예술은 한 개인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초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프로이트식 접근이 틀렸다면 그럼 대체 어떤 길이 있는 걸까요? 융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꺼내듭니다. 그는 예술 창작의 세계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대륙으로 나뉘어 있다고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심리적 양식이에요.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세상이죠. 사랑, 이별,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경험들을 다루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이 심상적 양식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적인 이해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깊고 기이하고 어쩔 땐 좀 악마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원초적 경험의 세계에서 태어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엄청난 미스터리랑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괴테의 파우스트나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이미지들. 그게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대체 그 근원은 어디란 말일까요? 융의 대답은요, 우리를 개인의 마음 넘어 저 멀리 인류 전체가 함께 꾸는 거대한 꿈의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죠. 그건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융은 우리 정신을 바다에 비유했어요. 표면에서 출렁이는 파도, 이게 바로 개인적인 무의식이라면 그 아래에는 모든 대륙을 잇는 깊고 거대한 심해가 흐르잖아요. 이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죠. 시간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아주 원초적인 정신적 유산인 셈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정신적 유산은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융은 그 기본 단위를 원형, 즉 알키타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반복적으로 겪어온 핵심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정신적인 청사진, 설계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는 이 원형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영웅, 현명한 노인, 위대한 어머니 같은 인물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신화나 전설, 심지어 요즘 영화에까지 왜 이렇게 비슷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올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에 이 원형들이 이미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융은 예술가가 이 원형의 힘을 빌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술가는 더 이상 자기 혼자만의 목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인류의 수천의 목소리로 말하게 되고 바로 그 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나 깊이 매료시키고 압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술이 개인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런 예술은 우리 사회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예술가의 진짜 임무는 뭘까요? 유흥의 관점에서 보면 위대한 예술가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한 창작의 힘에 사로잡힌 일종의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이라는 거대한 힘이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이 과정은요, 마치 사회 전체의 거대한 면역 체계처럼 작동해요. 자, 먼저 한 시대가 정신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술가는 무의식의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 시대가 잃어버렸던 이미지를 건져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의 정신적 균형을 회복시키는 일종의 치유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위대한 예술은 그냥 예쁜 장식품이나 개인적인 푸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 시대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상처에 목소리를 주고 우리 사회 전체를 정신적인 온전함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이야기나 영화,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깊이 울린다면 그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수천 년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 걸까?